6월 4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진주의 서생 김선명이 식량 보급을 담당하는 개원유사가 되고 싶다며 찾아왔다. 군역을 대신하는 보인 안득이 데리고 왔다. 하지만 그의 자격이 부족해 보여 당장은 임명하지 않고 공문만 만들어 주었다. 새 조방장과 사도첨사, 방답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가 와서 활을 15번 쏘았다. 타무선이 오지 않아 어머니의 안부를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었고 눈물이 났다. 해설. 김선명이 개원유사가 되고 싶어 찾아왔지만 이순신은 그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식량 공급이 군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에 대한 인선을 신중하게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6월 5일 일기. 맑은 날씨였다. 이 조방장 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으나 조방장 자윤 박종남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저녁에는 우수사, 웅천영감, 거제 현령이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오부터 비가 내려 활을 쏘지 못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저녁 식사도 먹지 못하고 종일 앓았다. 종경이 찾아와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안도했다. 해설. 우수사, 웅천영감, 거제 현령 등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은 군사적 논의 혹은 전쟁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군사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다. 병으로 인한 고통 이순신은 이날 몹시 아팠고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지속적인 전투 준비와 행정 업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월 6일 일기. 종일 비가 내렸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송일입이 찾아왔다. 그를 통해 도양장의 농사 형편을 들으니 흥양현감 배흥립이 노력한 덕에 추수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개원유사 리명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정왕이 방문했으나 몸이 불편하여 종일 앓았다. 해설. 전쟁 중에도 농사가 중요했으며 흥양현감 배흥립과 개원유사 리명이 군량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기록되었다. 이는 이순신이 전투뿐만 아니라 군량 확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이순신은 이날도 종일 앓았으며 방문한 정왕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다. 이는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6월 7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끙끙 앓으며 앉았다가 누웠다가를 반복했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이날 심각한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몹시 좋지 않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장군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6월 8일 또 비가 내렸다. 어제보다는 몸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다. 저녁쯤에 새 조방장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다. 곤양 군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해설. 장군의 몸 상태가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쾌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곤양 군수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깊이 애도하는 모습에서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당시에는 전란 중이라도 부모의 상을 당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6월 9일 날씨가 맑다.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걱정이 된다. 오늘은 조방장 신호, 사도첨사, 방답첨사가 두 편으로 나뉘어 활쏘기 시합을 했는데 신호의 팀이 이겼다. 저녁이 되자 원수군관 이삼이 임금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조용도라는 사람이 수군 한 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식과 물의 양을 부풀려서 보고했다고 한다. 없는 걸 꾸며내서 보고하다니 세상 일이 참 놀랍고 어이없다. 어떻게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가 질 무렵 타무선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질에 걸리셨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되어 눈물이 났다. 해설. 장군은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사들은 활쏘기 시합을 하며 사기를 다지고 있다. 한편 관리들의 부정한 보고로 인해 장군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행위는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런 부정은 장군이 바라는 군의 도덕성과 엄격한 군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이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걱정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전쟁 중임에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이 장군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다. 6월 10일 맑음. 새벽에 정찰선을 본영으로 보냈다. 저녁 무렵에는 새 조방장과 충청수사, 경상수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광주에서 군량미 39섬을 받았다. 해설. 광주에서 군량미를 보급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전쟁 중에는 군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39섬의 군량을 확보한 것은 군사 운영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6월 11일 가랑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아침에 원수군관 223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저녁에는 나가서 업무를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광주 군량을 훔친 도둑을 잡아 가두었다. 해설. 이날도 군량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 전쟁 중에는 군량이 생명줄과 같았기 때문에 도둑들이 이를 훔치는 것은 매우 큰 범죄였다. 장군은 이를 신속히 처리해 도둑을 체포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또한 전날 받은 광주의 군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6월 12일 가랑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아들 이율이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 나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연세가 90이시고 이질 같은 위험한 병에 걸리셨으니 걱정이 되어 눈물이 났다. 6월 13일 흐림.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배설을 대신하여 권준이 새 경상수사가 되었다. 한편 남해 현령 기호군은 그대로 직위를 유지한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저녁 무렵 배설을 만나서 보고를 받고 돌아왔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정찰선이 도착했는데 금호랑이 이미 군영에 도착해 있다고 한다. 또한 별자가 보낸 편지를 보니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럽고 한시름 놓였다. 해설. 이날은 군 내부에 인사 변동이 있었다. 경상수사 배설이 체포되고 그 자리를 권준이 대신 맡게 되었다. 한편 장군은 군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으며 정찰선이 들어와 금호랑이 이미 군영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전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6월 14일 새벽에 큰 비가 내렸다. 사도첨사가 활쏘기를 하자고 제안해서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저녁쯤에 비가 그쳤기에 활을 12순 쏘았다. 저녁에 금호랑이 와서 경상수사 배설을 체포하는 일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리고 권준을 새 경상수사로 임명한다는 조정의 공식 문서와 유서, 밀부도 함께 도착했다. 해설. 이날은 장군과 장수들이 활쏘기를 하며 긴장을 풀고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저녁에는 중요한 군사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배설을 체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조정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문서와 밀부를 보냈다. 밀부는 군 지휘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기에 권준이 경상수사로 임명되면서 정식으로 군을 지휘할 권한을 받게 되었다. 6월 15일 맑음. 새벽에 망걸레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폭으로 나가 배설을 떠나보냈다. 그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조방장 신호와 함께 활을 10순 쏘았다. 해설. 이날은 장군이 왕을 향한 예를 올리는 망걸레를 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후 배설을 포구에서 떠나보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기록했다. 비록 배설이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었지만 같은 장수로서 씁쓸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들 우리 다녀갔고 오후에는 활쏘기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6월 16일 맑음. 나가서 공무를 처리했다. 순천의 7호선의 장수 장일이 군량을 훔치다 붙잡혀왔다. 그래서 처벌했다. 오후에는 두 조방장과 미조왕 첨사 등과 함께 활을 7순 쏘았다. 해설. 이날도 군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있었다. 군량은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였고 이를 훔치는 것은 큰 범죄였다. 장군은 장수 장일을 처벌하여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오후에는 장수들과 활쏘기를 하며 훈련을 이어갔다. 활쏘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중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장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6월 18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진주의 유생 유기룡과 하학문이 양식을 요청해서 쌀 5섬을 내어주었다. 저녁 무렵에는 조방장 박종남과 함께 활을 15순 쏘고 헤어졌다. 해설. 이날은 유생들이 찾아와 식량을 요청했고 장군은 이에 응하여 쌀 5섬을 지급했다. 전쟁 중에는 군량이 귀했지만 백성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장군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녁에는 활쏘기를 하며 장수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실전 대비 훈련의 일환이었다. 활을 15순씩 쏘며 장군 역시 무예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6월 19일 비가 내렸다. 혼자 다락에 앉아있는데
꿈속에서 아들면이 윤덕종의 아들 윤은로와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니 병이 완쾌되셨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신홍원 등이 들어와 보리 76섬을 바쳤다. 해설. 장군은 이날 다락에서 휴식을 취하며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을 만난 것이 인상적이다. 이는 전쟁 중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깊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안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전까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장군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한편 신홍원 등이 보리 76섬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군량 보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었다. 보리는 군사들에게 지급될 중요한 식량으로 전쟁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었다. 6월 20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종일 다락에 앉아 있었는데 충청 수사가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에 직접 가보니 중태까지는 아니지만 습한 곳에 오래 머물러 몸이 상해 관절이 저리고 아픈 풍습에 걸려 있었다. 매우 걱정된다. 해설. 이날은 충청 수사의 건강 문제가 주요한 사건이었다. 장군은 처음에는 수사가 말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가보니 충청 수사는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습한 환경에서 오래 머물러 몸이 상해 관절이 저리는 풍습에 걸려 있었다. 전쟁 중에 지휘관이 병을 앓게 되면 지휘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군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부하 장수들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6월 21일 날씨가 매우 덥다. 식사를 마친 뒤 나가서 공무를 처리했다. 신홍원이 돌아갔고 거제 현령이 다시 찾아왔다. 경상수사 권준이 보고하기를 평산 포만호 김축이 병이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본부에서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해설. 이날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장군이 공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신홍원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거제 현령이 다시 찾아온 것은 행정적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하 장수들의 건강 상태를 신경 쓰는 모습도 보인다. 김축이 병이 심하다는 보고를 듣자 즉시 복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전장에서 병든 장수를 무리하게 버티게 하지 않고 적절한 처리를 하는 장군의 배려심을 보여준다. 6월 24일 맑음. 경상우도의 각 고을과 포구에서 부정행위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계집 12명을 붙잡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대장도 함께 처벌했다. 저녁 무렵에는 침을 맞았기 때문에 활을 쏘지 않았다. 허주와 조카해가 찾아왔고 군마도 도착했다. 기호군의 아들 기징원이 그의 숙부 기경춘과 함께 왔다. 해설. 이날은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부정행위를 조사한 날이었다. 특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한 것으로 보아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군이 직접 침을 맞은 것으로 보아 몸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계속했다. 저녁에는 친척들과 군마가 도착했는데 이는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동시에 군사적 자원이 보강되었음을 의미한다. 6월 25일 맑음. 원수로부터 공문이 도착했다. 새 위장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소서행장이 일본에서 와서 화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저녁에는 조방장 박종남과 충청수사 선거위를 찾아가 그의 병세를 살폈는데 이상한 점이 많았다. 해설. 이날은 중요한 외교적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의 소서행장이 화친을 결정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또한 조선군 내부에서도 새 위장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이 시행될 조짐을 보여준다. 저녁에는 병든 충청수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병세가 심각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장군이 부하 장수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1일 잠깐 비가 내렸다. 오늘은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혼자 다락 위에 기대어 나라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위태롭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듯 불안하다. 나라 안에는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할 인재가 없고 나라 밖에서는 국가를 바로잡을 강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하루 종일 뒤척이며 앉았다가 누웠다를 반복했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이날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전쟁이 길어지고 조선 내부의 정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장군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나 믿을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나라가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는 표현은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는 의미로 당시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며 하루 종일 불안에 시달렸다. 이는 그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까지 걱정하는 깊은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7월 2일 맑음.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날이다. 그 생각을 하니 슬픈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저녁 무렵에 활을 10순 쏘고 철전, 쇠촉 화살 5순과 편전, 짧은 화살 3순을 쏘았다. 해설. 이날은 장군이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낸 날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장군은 그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효심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여 있지 않고 저녁에는 활쏘기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슬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실전 준비를 계속하는 장군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7월 3일 맑음. 아침에 충청수사를 찾아가서 상태를 물어보니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저녁 무렵에는 경상수사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활을 10순 쏘았다. 밤 10시쯤 정찰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긴 하지만 입맛이 없으시다고 한다. 너무 걱정된다. 해설. 이날은 주로 장수들과의 교류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중심이 되었다. 충청수사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며 경상수사와의 만남도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밤에는 정찰선이 들어와 가족의 소식을 전했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지만 입맛이 없으시다는 말에 장군은 깊은 걱정을 했다. 전쟁 중에도 어머니의 건강을 계속해서 염려하는 모습에서 그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7월 4일 맑음. 나주판관이 배를 이끌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 등이 산에서 노 제작에 쓸 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식사 후 대청으로 나가 업무를 보았다. 미조왕 첨사와 웅천영감이 찾아와서 활쏘기를 했다. 군관들은 내기를 하며 환각공을 쏘았는데 노윤발이 가장 잘 쏘았다. 저녁에는 리명과 조응복이 찾아왔고 양정원은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 해설. 이날은 군사적인 준비와 활쏘기 훈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나주판관이 배를 이끌고 돌아왔다는 것은 해상작전과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쇠뇌 제작을 위한 목재가 보급된 것은 장군이 무기 확보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관들은 활쏘기 내기를 하며 경쟁을 벌였는데 이는 단순한 경기라기보다는 실전에서의 사격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훈련이었다. 저녁에는 방문객들이 있었으며 양정원이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군사들이 전쟁 중에도 가끔씩 휴가를 얻어 가족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월 5일 맑음. 대청으로 나가서 공무를 처리했다. 저녁 무렵에는 조방장 박종남과 신호가 찾아왔다. 방답첨사가 활을 쏘았다. 리명은 이곳에서 머물다 다시 돌아갔다. 해설. 이날은 비교적 평온한 하루였다. 장군은 공무를 처리하면서 군사 운영과 행정 업무를 지속했다. 저녁에는 조방장들이 방문하여 교류를 했고 방답첨사가 활쏘기를 했다. 장군은 활쏘기를 통해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리명은 머물렀다가 다시 떠났는데 그는 아마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7월 6일 맑음. 정왕, 금갑도만호, 영등포만호가 찾아왔다. 저녁 무렵에 나가서 공무를 보고 활 8순을 쏘았다. 종목련이 곰내에서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설. 이날은 여러 지역의 장수들이 찾아와 보고를 하며 군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저녁에는 장군이 직접 활쏘기에 참여했는데 이는 신체 단련과 동시에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다. 한편 가족 소식도 전해졌다. 종목련이 찾아와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장군은 조금이나마 안도했을 것이다. 7월 7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오늘 경상수사, 두 조방장, 충청수사가 방문했다. 방답첨사와 사도첨사 등이 두 편으로 나뉘어 활쏘기 시합을 했다. 이때 경상우병사로부터 임금님의 분부가 전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참혹한 상황에 빠졌고 적들은 여전히 우리 땅을 짓밟고 있다. 원수 같은 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을 울릴 정도로 원통한 일인데도 아직도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피가 끓는 자라면 누구나 이 원수를 갚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는 적과 직접 만나 조정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말을 나누었고 사사로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적의 기세를 높여주었으며 심지어 적과 화친하자는 말이 명나라에까지 퍼지게 했다. 그런 자는 군법으로 다스려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나는 아직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타이르고 경계하려 한다. 하지만 그 자는 오히려 반성하기는커녕 고집을 부리며 더욱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에 비변사 낭청 김용을 보내어 나의 뜻을 구두로 전하니 그 자는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정신을 차려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 이 글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김웅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왜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힘을 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해설. 이날 이순신 장군은 조정으로부터 매우 강한 내용의 임금님의 분부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선의 관리나 장수들이 적과 협상하려 하거나 조정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김웅서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그는 일본군과 사사로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책망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자가 적과 타협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군은 국가와 군유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통탄하며 김웅서 같은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적과의 화친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며 이순신 장군이 이를 얼마나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7월 8일 맑음. 식사를 마친 뒤 나가서 공무를 처리했다. 영등포만호와 조방장 박종남이 방문했다. 우수사의 군관 배영수가 그 장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군량 20섬을 받아갔다. 동래부사 정광자가 새로 부임했다고 보고했다. 저녁 무렵에는 활을 열순 쏘고 헤어졌다. 종목련이 돌아갔다. 해설. 이날은 주로 군사 업무와 군량 배급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우수사의 요청에 따라 군량 20섬을 지급한 것은 전쟁 중 군의 보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래부사 정광자가 새로 부임하여 장군에게 인사를 온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전쟁 중에도 군과 지방 관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활쏘기는 장군과 장수들에게 중요한 훈련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전투 준비와 군사 기강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 9일 맑음. 오늘은 말복이다.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 미조왕 첨사가 와서 보고를 하고 갔다. 웅천영감과 거제 현령이 활쏘기를 하고 돌아갔다. 밤 10시쯤 바다 위에 달빛이 다락을 환하게 비추었다. 생각이 많아져서 다락 위를 거닐며 마음을 달랬다. 해설. 7월 9일은 단순한 군사 업무뿐만 아니라 장군의 개인적인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다. 말복이 지나면서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자 장군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장군은 감상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달빛이 바다 위를 가득 채우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고 장군은 그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다락을 거닐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이 기록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자연과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7월 10일 맑음. 몸이 몹시 좋지 않다. 저녁 무렵 우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 문제를 생각하니 답답하고 괴롭다. 조방장 박종남도 찾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술 두어 잔을 마셨더니 몹시 취했다. 밤이 깊어 다락 위에 누웠는데 초생달빛이 다락을 가득 비추어 마음이 더욱 가라앉지 않는다. 해설. 이날은 군량 부족 문제로 인해 장군이 큰 고민에 빠진 날이었다.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량이었고 그것이 부족해지면 전투 지속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장군은 깊은 답답함을 느꼈다. 이러한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으나 오히려 더 깊은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 밤이 되자 초승달이 밝게 비추었고 장군은 달빛 속에서 더욱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이 기록을 통해 장군의 고뇌와 심리적 압박이 잘 드러난다. 7월 11일 맑음. 아침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고 여러 곳에도 편지를 보내었다. 무제와 박영이 직접 일하러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활을 열순 쏘았다. 해설. 이날은 비교적 차분한 하루였다. 장군은 아침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다. 전쟁 중에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효심 깊은 면모가 드러난다. 한편 공무를 보고 활쏘기를 하며 전투력을 유지하려 했다. 활쏘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실전에서 중요한 무술 훈련이었기에 장군은 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었다. 7월 12일 맑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경상우수사가 찾아왔다. 그와 함께 활을 열순 쏘고 철전 5순을 쏘았다. 해질 무렵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뒤 헤어졌다. 가리포 첨사도 함께했다. 해설. 이날은 장군이 경상우수사 및 가리포 첨사와 함께하며 활쏘기를 하고 회포를 푸는 날이었다. 전쟁 중 장수들 간의 유대는 매우 중요했는데 함께 활을 쏘며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다지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실전 대비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또한 해질 무렵에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전쟁 중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위로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13일 맑음. 가리포 첨사와 우수사가 함께 찾아왔다. 가리포 첨사가 술을 바쳤다. 활 5순과 철전 2순을 쏘았는데 몸이 몹시 좋지 않았다. 해설. 이날은 장수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장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계속되는 전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활쏘기는 장수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가리포 첨사가 술을 바친 것은 장군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7월 14일 저녁 무렵 날이 개었다. 군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녹도만호 송효종에게 전사한 군졸들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면서 쌀 2섬을 내어주었다.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찾아왔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아 편안하시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해설. 이날은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전사한 군졸들을 기리는 날이었다. 전쟁 중에도 병사들에게 일정한 휴식을 주는 것은 사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또한 전사한 병사들의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남아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장군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병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7월 11일 맑음. 아침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고 여러 곳에도 편지를 보내었다. 무제와 박영이 직접 일하러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활을 열순 쏘았다. 해설. 이날은 비교적 차분한 하루였다. 장군은 아침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다. 전쟁 중에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효심 깊은 면모가 드러난다. 한편 공무를 보고 활쏘기를 하며 전투력을 유지하려 했다. 활쏘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실전에서 중요한 무술 훈련이었기에 장군은 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었다. 7월 12일 맑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경상우수사가 찾아왔다. 그와 함께 활을 열순 쏘고 철전 5순을 쏘았다. 해질 무렵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뒤 헤어졌다. 가리포 첨사도 함께했다. 해설. 이날은 장군이 경상우수사 및 가리포 첨사와 함께하며 활쏘기를 하고 회포를 푸는 날이었다. 전쟁 중 장수들 간의 유대는 매우 중요했는데 함께 활을 쏘며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다지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실전 대비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또한 해질 무렵에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전쟁 중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위로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13일 맑음. 가리포 첨사와 우수사가 함께 찾아왔다. 가리포 첨사가 술을 바쳤다. 활 5순과 철전 2순을 쏘았는데 몸이 몹시 좋지 않았다. 해설. 이날은 장수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장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계속되는 전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활쏘기는 장수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가리포 첨사가 술을 바친 것은 장군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7월 14일 저녁 무렵 날이 개었다. 군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녹도만호 송효종에게 전사한 군졸들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면서 쌀 2섬을 내어주었다.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찾아왔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아 편안하시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해설.
이날은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전사한 군졸들을 기리는 날이었다. 전쟁 중에도 병사들에게 일정한 휴식을 주는 것은 사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또한 전사한 병사들의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남아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장군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병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7월 15일 맑음. 저녁 무렵 대청으로 나가니 조방장 박종남과 신호, 방답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 보령현감, 결성현감, 이현준 등이 활을 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상수사도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를 시켜 씨름 내기를 하게 했다. 정황이 찾아왔다. 해설. 이날은 여러 장수들이 모여 활쏘기와 술자리를 가지며 긴장을 풀었다. 특히 씨름 내기를 한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장수들의 체력을 시험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7월 16일 맑음. 아침에 들으니 김대복의 병세가 몹시 위중하다고 한다. 매우 걱정스럽다. 곧 송일입과 류홍군을 보내어 치료하도록 했으나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저녁 무렵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천 부사 정석주와 영광 도운도 주문상을 처벌했다. 저녁에는 원수에게 보낼 공문과 병사들에게 전할 공문이 초안을 작성했다. 미조왕 첨사 성윤문과 사도 첨사 김환이 휴가를 신청하여 성첨사에게는 열흘, 김첨사에게는 사흘간의 휴가를 주었다. 녹도만호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한다는 병조의 공문이 도착했다. 해설. 장군은 김대복의 위중한 병세를 듣고 직접 사람을 보내 치료하도록 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 당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병의 원인을 알기 어려웠고 적절한 치료 방법도 마땅치 않았기에 장군의 걱정이 깊었을 것이다. 또한 순천 부사와 영광 도운도 주문상을 처벌한 것은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군대에서 기강이 무너지면 전쟁 수행이 어려워지므로 장군은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군율을 유지하고자 했다. 미조왕 첨사와 사도 첨사의 휴가를 허락한 것은 장수들의 사기와 건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시 전쟁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식을 주어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7월 17일 비가 내렸다. 거제 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거제에 있던 외적이 벌써 철수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곧 정황을 시켜 현장 확인을 위해 보냈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내일 출항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명령을 전령들에게 전달했다. 해설. 거제 현령이 급히 찾아와 외적이 철수했다는 보고를 했다. 이는 전쟁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장군은 이 보고를 바로 믿지 않고 정황을 보내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장군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다음날 출항하여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면서 장군은 전령을 통해 이를 알렸다. 즉, 외적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도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즉각 대응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7월 18일 맑음.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박 조방장, 신 조방장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후에 배를 타고 출항하여 지도로 가서 배를 정박하고 하룻밤을 보냈다. 한밤중 거제 현령이 와서 장문포에 있던 왜군 소굴이 텅 비었고 남아있는 적은 30명 정도라고 했다. 또 사냥을 나온 왜군 2명을 활로 쏴서 1명은 목을 베었고 1명은 생포했다고 보고했다. 밤 2시쯤 다시 출항하여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조방장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후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장문포의 왜군이 대부분 도망갔다는 정보를 거제 현령에게 들었고 일부 일본군이 사냥을 나왔다가 조선군에 의해 처치되었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후 새벽 2시에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7월 19일 맑음. 우수사, 경상수사, 충청수사 그리고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오후 4시쯤 진영으로 돌아왔다. 당포만호가 보고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김대복의 병세를 살펴보러 갔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이날 주요 지휘관들과 전황을 논의한 후 진영으로 복귀했다. 당포만호가 군무를 소홀히 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군율을 엄격히 지키려는 장군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병든 부하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등 인간적인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7월 20일 흐림. 아침에 두 조방장과 함께 식사했다. 느지막이 거제 현령과 전진의 현감 정황이 찾아왔다.
오후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5번, 새로 만든 전통 화살 4번을 쏘았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져왔다. 해설. 군사 작전보다는 외교적 행정적 업무가 중심이 된 날이었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중요한 전황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7월 21일 비바람.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군관 우가 부임한다고 들었다. 식사 후 태구련과 엄복이 만든 칼을 충청 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한 자루씩 선물로 주었다. 저녁 무렵 아들 울과회가 우와 함께 배를 타고 섬 밖까지 왔다가 아들들만 들어왔다. 해설. 날씨가 험악하여 큰 군사활동은 없었고 신임 군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충청 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특별히 제작된 칼을 선물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7월 22일 흐림 강풍.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충일이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떠났다. 해설. 강풍으로 인해 특별한 활동은 없었으며 이충일이라는 군관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떠났다. 전쟁 중에도 가족의 사정을 고려해 휴가를 허락하는 등 이순신의 배려 깊은 모습이 엿보인다.